네, 10시 30분 구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통해서 오늘의 시장의 힌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급 참글러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오늘 네. 시장 정말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도 약 10%에서 20%밖에 오르지 않는 약세 흐름 연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저희가 힌트를 얻어봐야 되겠죠? 네. 먼저 외국인의 수급 탑 10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에서 힌트를 얻어보면요. 경영권 분쟁 관련 종목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 점도 특징적인데 반도체 대장주는 쉬어가고 있지만 상승하고 있는 장비단도 오늘은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 2차 전지 종목과 함께 밸류업 기대감 때문일까요? 금융주까지 매수하고 있는데 일단 특징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오늘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에코프로 BM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직전에 나왔던 실적 발표가 포드였잖아요. 네. 전기차 캐즘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는데 오늘 하락하고 있거든요. 2차 네. 전지 관련주 저희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까요? 일단 2차 전지주들에 대한 실적의 눈높이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낮춘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3분기 실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저는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성차 기업들의 판매량도 사실은 굉장히 지금 신중하게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포드라든지 폭스바겐 이쪽은 좋지 않죠. 하지만 GM이라든지 현대차, 기아 그리고 이제 BYD를 보고 있노라면 전기차 캐즘이 아니라 정말로 전방 수요에 대한 회복을 좀 기대할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3분기 실적에 대한 숫자 그것보다도 실적 발표 이후에 저는 수급의 방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9월 말부터 지금 10월 그리고 이제 11월로 넘어가는 이 과정 속에 사실 2차 전지주들은 안 좋은 뉴스보다 좋은 뉴스들이 조금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고재성 뉴스는 LG엔솔이 다 받아가고 네. 에코프로비엠은 굉장히 좀 아쉬운 모습들이 많았지만 만약에 수급의 방향성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하면 지금을 저점 매수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조금은 강하게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현 구간 2차 전지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구간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2차 네. 전지 봤으니까 이번엔 반도체도 함께 점검해 봐야 공평하겠죠. SK 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미국에서 AMD의 실적 여파, 이 충격 여파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 종목뿐만 아니라 실적 잘 나온 빅테크 종목들까지 다시 한번 주가를 그렇죠. 발목 잡고 흘러내리고 있는데 반도체 대장주 잘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도에 대한 문제는 있겠죠. 하지만 SK하이닉스는 이번에 AMD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체크를 해야 되냐. AMD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엄청난 경쟁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경쟁이 되질 않습니다. 결국 AI 시대의 어떤 왕은 엔비디아이고 그럼 그 엔비디아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어디냐라고 하면 당연히 SK하이닉스를 좀 뽑아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IT 투탑 대장주들이 쉬어가고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움직이면서 경우의 수가 좀 복잡해진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 7조를 넘겼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기술적으로 20만 닉스를 언제 돌파하느냐 그리고 이제 20만 닉스 돌파 이후에 잘 안착을 해주느냐 여부가 이제 가장 중요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길게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우리가 강력하게 좀 보셔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추가적으로 네. 이거는 간단하게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현 구간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둘 중에 탑픽을 꼽아주신다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실까요? 둘 다 손을 들어주고 싶지만 어차피 네.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이 네.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SK 하이닉스의 7, 삼성전자의 3 정도의 이제 비중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겠다 하면 당연히 SK 하이닉스가 더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대장주에 대한 전망도 외국인의 순매수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청자분들은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외국인 폭풍 매수, 외국인의 순매수 전략 따라가 본다라면요. 우리 본부장님의 탑픽은 어떤 종목이죠?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다뤘고 반도체 다뤘는데 사실 오늘 외국인들의 관심은 이러한 본업도 본업이지만 지배구조
경영권 분쟁 여기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쵸. 1순위 고려아연, 4순위 한미사이언스, 마지막 10순위의 동서까지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중에서 한미사이언스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경영권 분쟁 이슈가 나오는 쪽은 고려아연, 그리고 이제 티웨이 홀딩스, 동서까지 이제 이렇게 한미사이언스까지 하면 4기업을 좀 다룰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중에서 한미사이언스가 등락폭이 가장 적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최대 주주와 2대 주주의 이 지분 갭 차이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갭 차이가 적어야 서로 이제 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외 매수세가 들어와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하지만 이제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이제 임시 주총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이사회 선임권에 대한 이슈부터 굉장히 또 크게 불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지배구조 이슈,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 이슈를 좀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 한미사이언스를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선택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본업에서도 한미약품이 굉장히 또 좋은 성과들을 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저는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순매수 종목 내에서 탑픽은 경영권 분쟁, 그 안에서도 한미사이언스 꼭 네. 체크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기관의 순매수 종목으로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종목이 나눠져 있긴 하지만요,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시장이 약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일까요? 기관의 순매수 종목도 외국인의 순매수 탑 10과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금융주부터 반도체, 장비단, 그리고 경영권 분쟁까지 함께 매수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조금 특징적인 종목들을 살펴보고 싶어요. 일단 조금 전에는 한미사이언스를 말씀해 네. 주셨지만 저는 고려아연에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주가가 정말 고공행진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일 유증 소식이 들려오면서 하한가를 갔고요. 오늘도 큰 폭의 낙폭 그려내고 있습니다. 예, 금융당국에서는 제동한다라는 소식을 들려오기도 했었는데 사실 아니 주가가 100만 원대인데 그쵸. 유증이 60만 원대라는 이게 맞아요. 말이 되나 싶기도 해요. 네.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일단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결과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절반 혹은 그 이상의 어떤 손절을 미리 하신 게 맞지 않겠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이게 만약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강력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주가는 또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고려아연이 그러면 왜 유상증자를 이렇게 했느냐? 결국엔 뭐 주주들을 위해서라는 이야기는 핑계인 것 같고요. 최 회장님이 아직까지도 욕심을 좀 부리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유증 전만 하더라도 갭 차이가 약 3.5에서 4.2% 정도의 어떤 갭 차이, 지분 갭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300만 주가 넘는 이제 유증을 하게 되면 그 중에 20%가 우리 사주로 이제 본인이 가져갈 수 있게 돼요.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 벌어졌던 갭 차이가 거의 다 좁혀지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것을 노린 유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일단 고려아연을 제외하고 볼 기업들이 워낙 많기에 힘드시겠지만 결단을 조금은 내리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아연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왜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금융주를 계속 모아가고 있는지 함께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신한지주 9위 보겠습니다. 아니 금융주가 호실적을 보이기도 했고요.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선 당선 가능성 속에 금융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금리 인하 시기에 금융주를 모아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11월에 밸류업 기대감이 있나라는 생각이 네. 들기도 해요. 어떤 전략 갖고 계실까요? 일단 KB금융이 이 밸류 프로그램 어떤 스케줄에서 다이나믹한 좀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부터 가장 어떻게 보면 밸류업 분위기를 강하게 풍겼던 게 하나금융지주와 KB금융이었습니다. 그런데 밸류업 리스트에 공교롭게도 두 기업이 빠졌죠. 그쵸. 그러면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조정을 또 가장 빠르게 타개한 게 바로 이제 KB금융이었다. KB금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원했던 건 자사주 매입 이거 아닙니다. 매입 이후에 소각에 대한 이슈였는데 그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줬기 때문에 아마 다른 지금 금융사들도 이제는 KB금융이 저 정도까지 했으면 우리는 이 정도까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는 또 투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다른 은행주, 증권주, 보험주 이쪽도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좀 축적시킬 만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이제 신한지주를 좀 사고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한지주 금융주에 대한 매수 이유까지 포착해 봤는데 그러면 이 기관의 순매수 탑 10 중에서 여기서 탑픽을 꼽아본다라면 어떤 종목이 가장 매수 유효할까요? 일단 기관도 사고 있지만 외국인도 사고 있는 종목이 또 몇 개가 있죠. 이제 그 중에서 저는 주성 엔지니어링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왜요?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단점도 있습니다. 자, 장점은 뭐냐? 다른 기업들 다 힘들 때 굉장히 좋은 아웃퍼폼 할 만한 실적을 내보였다라는 것. 이건 장점입니다. 근데 제가 바라보고 있는 단점은 뭐냐면 전체 매출의 지금 4분의 3 이상이 중국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이렇게 되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언제 틀어질지 모르는 상황. 또 그럼 주성 엔지니어링은 대내적으로 또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을 좀 조심을 하시면서 저는 매매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숫자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전체 매출 모두 좋았기 때문에 저도 주성 엔지니어링의 추가적인 상승은 한 번 더 기대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하지만 역사적인 신고가로 가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 드렸던 그런 불확실성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확실성 역시 잔존해 있지만 오늘 반도체 장부지 상승세 속에서 주성 엔지니어링 담아가보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외국인을 따라서 해야 될까? 기관을 따라서 해야 될까? 외국인 대 기관, 기관 대 외국인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권 분쟁 한미사이언스냐,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주성 엔지니어링을 보냐, 김태승 본부장님의 선택은요? 주성은 투자이고요. 한미는 투기로 보실 것 같은데 저는 한미사이언스 투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정을 보시면서 좀 쫓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은 한미사이언스의 손을 좀 들어주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있죠. 바로 이제 임시 주총이 다음 달에 열립니다. 그러면 주총 열리기 전까지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노이즈가 나오게 되면 이 경영권 분쟁의 어떤 이슈 특성상 뉴스 나올 때마다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 여러분들이 이쪽과 관련한 종목군들을 좀 보고 계시다면 한미사이언스를 보시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사이언스. 그러면 가격 전략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라면 저희가 어떻게 전략 세워볼 수 있죠? 일단은 한미사이언스를 매매를 하실 때 손절 라인이 이탈이 되면 손절을 하실 수 있는 분들만 저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무조건 이제 가져간다라기보다는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현재 구간에서 저는 43,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6만 원, 6만 5천 원 이 가격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 지금 한미사이언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가격 전략 반드시 좀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럼 매수는 언제부터 하시는 게 좋느냐? 저는 지금부터 분할해서 매수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손절 라인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43,000원으로 좀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네. 45,000원입니다. 45,000원 이탈 시에는 손절을 하신 게 맞고 상승 시에는 6만 원과 6만 5천 원에 나눠서 한번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6만 5천 원, 손절가 4만 5천 원까지 제시해 주셨는데 사실 한미사이언스는 장기 보유자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거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변동폭은 적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들어가기엔 제격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상방이 막혀있는 좀 천장이 가려져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지배구조로 인한 상승에는 이 천장은 없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쟁이 붙기 시작을 하면 네. 우리가 이 SM 때도 한번 봤잖아요. 그리고 고려아연 때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한미사이언스에도 똑같은, 그러니까 유사한 일들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도 10시 구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종목 통해서 오늘의 탑픽 종목까지 꼽아봤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김태성 본부장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